연예계에서도 학교폭력 의혹이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일이라 사실 확인도 쉽지 않은데요.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뿐 아니라 경찰, 소방관 같은 공무원, 항공사, 쇼핑몰 종사자 등 일반인도 대상입니다. 학기 초 같은 경우에들 학생들이 많이들 전화가 오거든요. 요즘은 지금 성인들이 오는 전화가 많이 지금 늘었어요.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접하면서 소통과 분출에 익숙한 MZ세대가 학교폭력이라는 불의의 주제를 만났을 때 공론화에 더 불을 지핀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 폭력을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겨우 내가 바라던 연예인이 되었지만 학폭 문제로 그 꿈을 접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학교 폭력.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얼마나 많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2까지 13만 명을 조사했는데 1.2%, 1,500여 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폭 피해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피해 유형을 볼까요? 이 초중고교 모두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이 1, 2위였습니다. 신체적 폭행보다는 정신적인 괴롭힘이 훨씬 많았습니다. 피해 해결엔 가족과 선생님, 친구가 도움을 많이 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5.6%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표본 조사가 이 정도니 실제로는 훨씬 많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고통을 혼자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를 괴롭히는 가해자들 왜 그럴까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폭력이 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잘 보셨나요? 뉴스 내용 보면 초등학생에서 가장 학교폭력 응답률이 높은 걸로 나왔어요.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신체적 폭력보다 정신적 폭력이 높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학교폭력이 점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교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력의 이유는 장난 혹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학교폭력 피해 친구들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 당시도 정말 힘들었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및 사이버 괴롭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히는 모든 물리적, 정신적 행위를 다 학교폭력으로 본다 보면 되겠죠. 학교폭력의 종류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강요, 금품갈취,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학교폭력 예방법 17조입니다. 첫 번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사회봉사, 퇴학 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럼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친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교실에서 친구들을 보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거든요. 선생님이 놓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상황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이 폭력인지 장난인지 구별을 해야 합니다. 보통 내가 당했을 때 기분이 나쁠 것 같다면
폭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보이는 행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해자의 가해 행동을 적극 멈추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는 그 현장 자체에 개입해서 상황을 멈추도록 하고, 두 번째는 피해자에 초점 맞춰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세 번째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사진이나 SNS 캡처 혹은 녹음 파일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작은 증거 자료 하나가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선생님께 말하기. 전화나 문자, 이메일 혹은 직접 말하는 것 모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신고센터 활용하기.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신고하기. 각 학교별로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찰관님께 직접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가 있는 친구들이 우울이 증가하고, 이런 증가된 우울은 충동성으로 이어지며, 이런 충동성은 사이버폭력 가해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다시 또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는 학교폭력 하나를 막으면 또 다른 가해자, 피해자가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과 같아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찾아보는 것, 힘든 친구의 마음속을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바라봄들이 모여 더 밝은 세상을 같이 만들어 봐요.